그러면 2018년도 주택시장, 저 앞에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좀 봤으니까요. 이제 주택시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작년 걸 결산하는 거예요. 작년에 주택가격 동향을 봤더니요. 11월 기준 주택 매매 가격 11월 기준 전년 말 대비 1.1% 상승하고 아파트는 0.28% 상승을 기록했더라. 입주 물량 누적으로 경상권 중심 아파트 가격 약세속, 호남,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지속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앞에 거는 저기 그림을 엎었으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작년에 보니까 11월 달까지 보니까 6.18 서울이 올라갔고 인천은 0.36, 경기도가 1.83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쪽 호남, 광주 쪽에 이쪽이 3.45% 정도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전패. 여기는 싸그리. 이쪽은 싸그리잖아요. 다 보세요. 대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울산 마이너스, 부산 마이너스. 경남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심각하게 컸던 거거든요. 전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04년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시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2012년도에 가장 2011년하고 2012년 사이에 2011년 쪽 요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려가죠. 그때부터 다시 회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상위 지역을 보니까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더라.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상위 5개 시군구를 보니까 다 어디에 처박혀 있냐면 한번 볼까요? 광명시, 그 다음에 분당구, 과천시, 마포구, 용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광명구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광명 역세권이 살아남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철산동, 광명동 때문에 그래요. 광명에 뭐 있어요? 네? 광명에 광명 뉴타운 있잖아요. 그 광명 뉴타운이 뭐예요? 딱 뚜껑 열어놨더니 가격이 빵 쳤잖아요. 그 광명 뉴타운 자리가 안양천 넘어가면 끝이잖아.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다 바로 광명이잖아요. 아 걸어가도 1, 2km면 걸어가요. 광명 뉴타운까지. 굉장히 가까운 동네에 있는 새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지 여건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지하철 7호선이 있으니까 강남 진출하기도 좋죠. 그래서 한 방에 뻥 터진 거예요. 이 광명의 집값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끌어올렸던 게 딱 두 개예요. 광명 뉴타운하고 광명 역세권이에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요. 판교가 살아남는 마음에 한 칼에 끝난 거예요. 여기 분당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당에 가면은 무슨 천이죠? 무슨 탄천인가요? 이거를 딱 두고 이쪽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천이 있어. 여기 옛날 분당. 여기는 판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당인데도 어떻게 되면 이쪽은 가격이 안 올라갔는데 옛날 아파트 30년 아파트도 판교 옆에 붙어 있다고 얘도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다리 하나 건너가면 없어. 분당 가봐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직게 쓰면은 10년 지난 임대 분양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주택 분양 전환하는 것이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3억씩 붙어서 다녔어요. 3, 4억씩. 난리 났죠.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 어떻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해가지고 사촌 동생 여동생이 이제 그 언니는 저기 두바이 가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집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권해줬거든요. 그때 프리미엄이 2억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냐면 오빠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 판교에서 임대 분양 아파트는 이게 어떻게 임대 분양 전환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매매가가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이 2억이라도 매매가 가격 차이가 4, 5억 차이 나니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경남 거제시 보세요. 여기 경남 성산구로 되어 있는데 성산구가 아니라 창원이에요. 창원 성산. 네? 경남 창원시, 울산 북구, 울산 동구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 동네예요? 공업도시잖아요. 기본적인 게. 그리고 공업도시면서 다 기반 자체가 뭐예요?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제조업이 한번 망가지면요. 이 주택시장 그 지역의 지역경제 역할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울산은요. 울산 지역 자체만 보면요. 국민 소득이 6만 달러예요. 거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구조조정을 해고 가야 했는데 구조조정을 못 가고 갔던 것이 딱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1번 조선.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뭐였냐면 해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화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자동차인데 이게 자동차 의미가 없죠. 자동차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안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다. 이게 포인트였었어요. 이게. 근데 해운은 그냥 도산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이거하고 이게 되게 컸었던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여기 다 그 동네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치고 특히 조선을 바치고 있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바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공업이잖아요. 이게 다 중공업지단 말이에요. 한 칼에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갔어야 되는 못 해고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선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끝을 내고 가야 돼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조선, 거제나,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가 살아남을, 특히 거제가 살아남으려면 언제 가라? 2019년 말에 가라. 좀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쪽 거, 왼쪽 그림이 2017년 거고 이거는 2018년 거예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2017년에 서울 한번 볼까요? 3.64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2018년도는 6.2까지 올라갔죠. 그럼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매매가격 변동이에요. 돼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2018년도에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쵸? 경북, 울산, 부산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는 2.35였다가 2018년도에 마이너스 1.49%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동네를 보면은 잘 보세요. 전북이 살아남았어요? 아니면은 광주, 전남이 살아남아요? 광주, 전남이 살아남아요. 광주, 전남이 살아남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2018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혁신도시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역 경제를 끌어당기죠. 아파트 수요를 끌어당겨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 그것이 꾸준하게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죠.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서울이 작년에 6.22% 올라갔다고 그러는데요. 네.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치 전체. 서울 시내 전체. 네. 여기 주택이라 써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아파트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주택이니까. 보시면은 대구도 1.29고 대구를 보니까 이 동네 확 죽었는데 대구는 작년에 3.64까지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뭐 있어요? 혁신도시요.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죠. 세종시는 어차피 큰 거고. 그럼 세종시 옆에 밑에 붙어있는 대전 한번 볼까요? 2017년에 1.5, 그 다음에 작년에 2.5. 올라가죠. 더 커졌죠. 왜요? 세종시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인데요.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2월을 갖다 100으로 봤을 때 서울은 하반기 대부분 지역에서 급등하고 지역별로 상승폭 편차가 계속 커졌더라 이거죠. 보시면 전국보다 수도권보다 서울에 딱 끼고 여기가 서울의 가운데예요. 이게 서울 전체. 서울보다 전체보다 못한 데가 노원구, 강북구, 종로구예요. 그럼 서울에서 가장 올라갔던데 영등포구, 강남구, 용산구예요. 이게 전형적인 포지션이에요. 전국이 이렇게 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요거 그림이고요. 요거는 단기 부동자금, 즉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9월에도 계속 얼마가 올라갔어요? 전체 금액이 조니까 1,100조가
단기 부동자금이에요. 단기 부동자금 무슨 뜻이에요? 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으로 쏠리면은 한 방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부동자금을 얘기를 안 해놓고 서울의 집값을 논해요. 근데 이 단기 부동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1,100조잖아요. 이 중에 상당수의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80%, 이 단기 유동자금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몇몇 우리나라 큰 은행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오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난주까지만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었냐면은 빌딩만 원하죠. 서울 내에 GTX 서울의 역색, 요 좋은 투자처입니다. 얘기 나오는 거 잘 들어보세요. GTX 정차역 있죠. 역세권에 있는 빌딩 상업용 부동산만 저희한테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료조사는 다 해가지고. 근데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도권 전체, 토지, 아파트, 빌라 전부 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는 이런 유동 자금이 어디로 가더라? GTX로 다 꽂힌 거예요, 지금. 궁금하죠, 어딘지? 아니, 뭐 GTX 노선도 딱 들어오면 다 하는데 뭐 거기 가서 쫓아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만 올랐는데 지금 뭐다? 토지. 경기도 내에 있는 건데 토지 괜찮다, 빌라 괜찮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괜찮다. 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단독주택까지요. 근데 재미난 건 요즘 발표난 거는 A 노선하고 C 노선 발표났죠? B 노선 발표 안 났잖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월 달에 나와요. 왜 그래요? 얘가 예타 면제 받은 거거든요. B 노선이.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발표할 겁니다. 빠르면 1월 말쯤에 발표나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테마 강의를 GTX 투자처 특강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은행에서 찾는데, 은행에 VIP 고객들이 찾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사놔야죠. 어차피 걔들이 움직이는 거, 아까 있잖아요. 그런 돈이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은행에 VIP 고객들이다 보니까. 전세가격 변동은요. 전세가격 11월 기준을 봤더니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마이너스 1.6 하락했더라. 입주 물량 누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은 마이너스 2.6% 하락하더라. 입주 물량 누적으로 아파트 가격 약세서 서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면 서울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서울시 전세 가격 하락할 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 전세 가격 하락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인천. 그다음에 경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천, 경기 왜 그럴까요? 많잖아요. 아, 경기도 전체에 가서 지금 2기 신도시 엄청 큰 거 많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동탄 같은 거 심각하잖아요. 동탄 샀던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뭐는 못 구해요? 전세 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이 매매 가격 대비가 30%까지 줄었어요. 그래도 안 들어와요. 지금 50%에서 30%까지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입주 받을 때 50%였었거든요. 5억짜리 물건이었으면 2억 5천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억 5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뒤에도 써놨어요. 그런 거 잡는 방법. 근로자가 유입됐을 때 잡는 거예요. 뒤에 언제 들어가 써놨어요. 보세요. 울산 같은 경우도 근로자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산 보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부산 가면 참 부산선 강의하면요. 참 부산이 안타까운 동네 중에 하나예요. 부산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아, 산골짜기에다 다 집을 져놨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산사태 나가지고 부산 나오면 뭐예요? 몇 명이 사상자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공업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산에는 큰 공업 지역이요. 금사하고요. 사상밖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는 부산 사람들을 부산의 경제권을 그 공장을 갖다가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옆 동네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김해, 양산 이리로 간 거예요.
그 기매 인구가 늘어나고 양산 인구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법칙을 알게 되면 어디다 투자했어요? 부산에 투자 안 하고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기매나 양산에 투자했죠. 여러분들 이게 근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이제 어디로 가요? 아까 제조업 망했잖아요. 많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업이 힘들어지면은 어느 쪽에 지금 정부가 포커스 맞추고 있냐면은 제 4차 산업혁명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산업 단위인데 이름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밸리?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테크노밸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는. 전세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울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2017년에 많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가 작년에 좀 덜 받쳐준 거 쭉 보니까 요 그림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